그 한국 상고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명들이 명대까지 살아남아서 기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작게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진행되는 역사 전쟁 중에 미래 전쟁이다. 역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 문제, 또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에 대한 선점을 역사 이론적으로 누가 가지느냐, 이런 미래의 문제까지 포석돼 있는 게 이런 암록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들으면 조금 더, 그렇죠? 좀 의미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역사 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암록수죠, 암록수. 여기 살수, 평양성. 아마 이걸 처음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예. 근데 저는 제사학자가 아닙니다. 제사학자 아니고 이제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제 이렇게 중국 대명일통지 지도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쪽이 지반이고 여기가 이제 실주잖아요. 이게 만주인데 보시면 만주의 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이게 파란 게 강이에요. 이게 엄청난 강이죠. 강이 많다는 거는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거죠. 강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몽고, 초월이잖아요. 유목민족이 인구가 느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가 생기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도시가 생길 수 없어요. 이쪽 한반도도 어때? 산이 많은 지역, 산간 지역에 사람은 살지만 국가의 센터가 되는 행정 노지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육로보다 수로가 중요하잖아요. 바다 무역이라든가 강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제가 지금 춘천인데 춘천에서 서울로 세금을 보낼 때는 육로를 안 오잖아요. 그렇죠? 북한강을 따라서 춘천서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큰 물줄기가 있는 곳에 중요한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이 요하고 압록강과 비교를 해보면 압록강 유역은 다 이 주변이 다 산이죠, 산. 산이라서 여기에는 큰 도시가 없어요. 제일 큰 도시가 여기 신의죠. 여기는 이제 압록강 하류니까, 그렇죠? 이쪽이 이제 발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폭이 넓은데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여기 지금 물이 제법 큰 거는 이거는 댐이에요, 댐. 댐 때문에 물이 차서 이렇게 지금 물이 크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가보면 상류로 가면 갈수록 배가 작습니다. 물 수량이 작고 배가 못 다니죠. 그런데 여기 요하를 보시면 좀 지리를 설명드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죠. 여기 이제 서쪽에서 오기 때문에 서요하, 이쪽이 동요하,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물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면 이제 큰 비가 서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동요하고 서요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 비를 세워 있어요. 그래서 요 비에 보면 이 요하는 일명 고려하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고려가 최소한 705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가면 고구려 산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돌로대 축점으로 이제 안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 가면 고구려 산상도 많고 이 강도 사서에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하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고려하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압록수가 되었다가 압록강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뒤에 지금의 요하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강이 쭉 흐르다가 요렇게 해서 이제 강이 이렇게 지금의 영구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59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영구항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이 쭉 빠지다가 그 지금은 요하가 어디로 빠지냐면 요게 지금 방금 있어요, 방금. 요렇게 가지고 방금인데 지금은 강물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로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함유가 되게 많이, 물이 지금 이게 동에서 서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이리로 가고 이것도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지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수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게 홍수가 와서 물이 영구 쪽으로 한꺼번에 다 가니까 이게 항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59년 이후에 여기 외화를 여기를 딱 막고 이렇게 방금처럼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하의 큰 줄기는 방금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요양을 흐르는 태자하는 여기로 빠지고, 또 심양에 흐르는 요 살수라고 하는 거 호나는 여기로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요하의 큰 물줄기는 방금으로 빠지고 요양 쪽 흐르는
요 태자하고 요 호나는 요걸로 빠지 영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하의 물줄기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요하의 물줄기를 연구하려면 지금 방금 쪽이 아니라 영구 쪽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옛날에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하여간 이게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다 요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지금 평양성으로 알고 있는 여기 요양, 여기부터 심양, 요 지역은 완전히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쪽에 수나라, 당나라가 요소를 지나서 여기를 선점하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 요양이나 실명을 선점하려면 반드시 이 요하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요양이 평양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사료에 요양이 평양성이 돼야 된 이유는 여기가 천혜의 요새, 천혜의 요새.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천혜 요새냐 이렇게 강 건너오면 되지. 근데 우리가 수당 전쟁 보면 이 요하를 건너오기 전에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죠. 뭘 하나 더 건너야 돼요. 그게 요택이에요. 그런데 요택의 크기는 수소나 당소나 요사의 금속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소나 당소에 보면 요택을 정밀 조사한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이제 1930년대 청나라 애들이 이제 봉전 통지를 씁니다. 봉전 통지가 약 6,000페이지예요. 5,800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봉천 지역 요 지역만 쓴 게 6,000페이지라니까요. 1930년대. 근데 거기 보면 요택의 크기를 명쾌하게 쓰고 있어요. 요택의 크기는 이 요하 서쪽에 여기 끝에서 압록수 입구에서 북쪽으로 천리의 길이가. 그 다음에 폭 이쪽 요소에서 이쪽 건너와서 요하까지 오려면 폭이 200리. 그러니까 이 요양을 점거하려면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이 요택을 피해서 삥 돌아오던가 아니면 이거를 돌파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늪지 200리를 돌파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리를 4km를 잡으면 100리가 40km잖아요. 그렇죠? 280km. 80km 늪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기병들이. 근데 기병이 말이 늪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서기를 보면 당태종이 인구 1만 명을 파견해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다가 풀을 놓고 흙을 퍼다가 메꿨다. 당태종도 말에다가 풀을 묶어서 같이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양을 점거하려면 밑에서 그죠? 이쪽 산동에서 배를 타고 이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 삥 들어오던가 아니면 특수부대는 정면으로 치던가.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사료에 보면 천혜의 참이다. 천혜의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면 강폭이 심리잖아요. 이게 늪지잖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보다 그 옛날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비행기가 없고 이럴 땐 여기가 천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국 사료에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거기 원나라 명나라 역사 얘기해 보면 명나라 때는 이 지역을 자기네가 군사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점령이 명나라 때는. 근데 명나라가 점령하면서 요 지역을 중심으로 삼잖아요. 요양의 중심이에요. 또 원나라도 이제 몽고 총원에서 이걸 차지한 다음에 요양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 행성을 세우잖아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요나라 금나라 때도 자기는 수족한 게 아니잖아요. 뭐 동경 서경 나오는데 여기가 역시 요양이 요나라 5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 사료에 보면 장수왕의 천도한 평양성도 여기로 나오잖아요. 중국 기록에. 제간만 해서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에.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이 요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와 비교해서 이 북한 평양성을 보면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북한 평양이 언제부터 평양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수서 당서에 보면 평양이라는 지명은 나오지만 그 평양이 이쪽 북한 평양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양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 갑자기 평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이네. 당연히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물이 막 나오잖아요. 뭐 낭랑 유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애들도 여기에 엿다가 찍어놓고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도 이 평 해놓으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찍어놨죠.
근데 중국의 모든 기록들은 다 여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제가 고고하게 아니라서 북한에서 나온 유물은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간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떠한 기록도 특히 명대 이전 어떠한 기록도 평양성 위치를 고대 수서나 당서에 나오는 평양성 기록을 북한 평에 찍은 기록한 책은 단 한 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대명일통지거든요.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지리지인데 이게 1460년대에 쓰여져요. 이제 1460년이면 명나라 전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창 이제 명나라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안정기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뭐 엉망으로 쓰여졌거나 그럴 리는 죽어도 없어요. 예. 요거 이제 표지. 그래서 명나라 이현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명나라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청나라가 쓴 게 아니라 명나라 애들이 요동을 지배하면서 자기네가 쓴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명일통지 만주의 역사 기록을 적은 여기 보시면 강 다 있죠. 여기 이제 발해도 있고 태자하. 이제 태자하는 아까 그죠? 어디냐면 평양성이라고 하는 요양을 휘감아도는 강이 태자합니다. 여기 태자. 태자. 여기 뭐 보이는 뭐 일명 동야하다 또는 대량수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심양을 휘감아도는 호나. 그렇죠? 호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만주를 얘기할 때는 심양을 흐르는 태자하고 심양을 흐르는 호나하고 요양을 흐르는 태자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큰 물줄 요한은 항상 이 기본 이 세 강이 빠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가장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시면 을지문덕의 살수 여기 있죠. 살수. 요 번역해 보면 제압록강 동, 압록강 동쪽.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양성 서쪽. 근데 이게 지금 평양성이라 그러면 평양성 서쪽에는 바다잖아. 그럼 이 길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나라가 요동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네 그 안에 있는 살수 이런 거를 역사 고적을 북한 평양에 있는 걸 갖다가 자기네 지리지에 쓰겠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지를 쓰는데 중국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역사 유적을 자기네 지리에 씁니까? 옛날에 그 지리지는요. 조선은 맨 뒤편에다가 여진 조그맣게 두잖아요. 그렇죠? 뭐 동이 웨이 이렇게 해서 뒤편에 따로 두지 남의 나라 역사 지명을 자기네다 섞어가지고 혼자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여간 이런 거 살수도 보면 압록강 동쪽. 근데 지금 이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을 보면 지금의 평이 압록강 동쪽이에요? 안 맞잖아. 동쪽이면 저쪽으로 그렇죠. 동해안 쪽으로 가 있어야 동쪽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도 뭔가 이 사료가 틀렸거나 이 사료가 맞다면 이 압록강도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맞다라고 해보면 이 압록강은 지금의 요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양성도 요양이 되게 되면 뒤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평양성을 기준으로 압록수는 평양성 서북 480리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평양성 지금의 요양에서 서북으로 가면 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북으로 흐르는 요하밖에 없잖아. 이 기록이 맞다면. 그러면 당연히 압록수지. 그래서 아까 이게 동요하가 서요하가 있잖아. 합류하는 그 지점부터 밑으로 쭉 흐르는 그 요하가 압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강이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맞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성이 하나 있죠. 여기 평양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북한의 평양성이라면 조선시대 평양은 명나라와 가나라 아니잖아요. 명나라 때 한중 명과 조선의 국경 라인은 지금 중국 지도를 보시면 압록강으로 건넜지만 왕조실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록강 건너 180리 지점에 명나라의 책문이 있다. 명나라로 들어 책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압록강하고 요양 중간점이거든요. 180리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국경이고 그러니까 압록강부터 180리 그 지역은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지대이지 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선처럼 그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철조망을 선을 긋지만 옛날에는 국경지도를 정할 때 광활하거나 산맥이 있거나 그런 이 지대가 자체가 국경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압록강부터 180리까지는 그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압록강부터 그 요양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근데 산은 기병들이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수당시대에 지금 압록강으로 와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지금 요양을 칠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평양선 기록도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북한 평양성을 얘기하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제 압록강 동쪽, 평양성이 압록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명 왕엄성, 그렇죠? 왕엄성 또 왕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검성. 그다음에 즉 기자의 고국, 기자의 옛나라다. 있죠. 그다음에 또 성 바깥에는 유기자 묘, 기자의 묘가 있다. 이 묘가 있다는 거는 명나라 때까지 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옛날 기록은 없으면 없다. 뭐 폐허면 폐허다. 현이 없으면 폐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잖아요. 또는 뭐 흔적으로 없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그냥 기자의 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때까지 뭔가 그렇죠? 이런 왕릉 같은 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좀 기자지묘. 그다음에 한위 낙랑군 치. 그래서 한나라 때 낙랑군이 취소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낙랑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명나라 애들이. 그다음에 장수왕이 여기 이제 처음으로 차성 이성에 거했다. 그 후에 호석영, 석영이 석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요양이 석영이고 석양이 평양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발표 주제 아니지만 그 중국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고려사 기록이 아니라 중국 기록에 보면 태조 왕건이 국가를 세우고 제1수도를 송악, 제2수도를 서경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서경이 평양이기 때문에 제2수도를 북한에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설을 보면 그 서경 평양이 북한 평양이 아니라 지금 이평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사 기록을 보면 최탄 등이 서경 등 60여성을 들어서 몽고에 투항을 하자. 그렇죠? 1269년, 1270년에 서경의 동령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보면 이 동령부가 북한 평양에 찍어놨잖아. 그게 평양이 서경이니까. 그런데 중국 기록을 보면 그 서경이 북한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요양에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때 기획하시겠지만 고려 시대 강역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서경이 요양으로 가게 되면 고려 서경이 지금의 그 이 지역이 평양성이 요나라 금나라에게 병탄되기 전까지는 고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선춘령하고 이 서경이 맞물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역이 맞는 거지. 근데 이걸 평양에 두면 한쪽은 평양이고 한쪽은 선춘령.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 500리잖아. 뭔가 안 맞아, 이 밸런스가. 그렇죠? 찌그러지잖아요, 강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서경, 평양, 원나라 설치했던 동령부 문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지금의 그 평양성이 있는 요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미일통지 아까 여기 고족도 평양성 말고 맨 뒤에 가면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제 여기 조선을 쓰고 있는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진본 인근 낙랑현토 4군을 두고 그쵸 소제 때 병합해서 낙랑현토 두 군만 두고 한나라 말 공손타기에 점거되어 손자 공소년으로 이어지다가 위에게 멸망했다. 또 진나라 영가는 고구려의 땅에 되었는데 고구려는 부의 별정이었다. 고구려와 고려원이 평양성에 거했다. 이게 똑같은 대명일동지인데 그렇죠? 평양성에 거했다는 게 아까 거기 여기 똑같잖아. 그러면 이 장수왕 평양성하고 아까 대명일동지 평양성 이게 틀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우리나라 단군 위만 기자조선 그 위치하고 고구려 장수왕이 설치한 그 지역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도 고대 우리 상고사 조선의 위치의 중심지가 요양 여러 가지 위치가 변화하겠지만 하여간 북한 평양이 아니라 평양성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만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주가 아니면 대미율통제 쓰면 안 되잖아. 왜 남의 평양 얘기를 왜 자기네 중심지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똑같이 장성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그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하고 안동도를 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평양성을 북한에 두니까 북한에 안동도 도부가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부터 안동도부는 만주에 있는 거예요. 원래 옮겨간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사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이 고구려를 대신해서 땅을 더욱 넓히고 신라 백제 땅을 통합해 하나로 되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국가 이름을 신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신라 그러면 당연히 신라가 가장 강성했으면 신라로 이름을 따야 되는데 신라로 하지 않았잖아. 그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뭔가 강력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아까 그 대명 일등주 중에 평양성 기사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 있고 왕검성이고 기자의 옛날하고 성북에 기자의 묘가 있고 한나라 때는 낙랑군 치소였고 진나라 의영간 후에 그 왕이 처음으로 이성에 거주했으며 후에 이것을 서경으로 했다. 원나라 때는 동룡로가 되었다. 중국의 그 담기냥의 역사 지도지 보면 이 동룡로에는 한반도가 안 들어가요. 압록강 건너가 동룡로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막 흔들릴 때 그 고려의 뭐 최영 또는 이런 장군들이겠죠. 동룡부 정벌 하자는 이성계가 동룡부 정벌할 때 평양을 칩니까? 압록강 건너서 환인 요양적을 치잖아요. 그게 동룡로의 중심지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만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사설을 보면 고려사에 보면 1290년에 동룡부가 폐지되었다가 나오는데 중국 사료는 동룡부를 없애고 동룡로로 승격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사에 나오는 것만 보면 당연히 이게 동룡부 사라졌나라고 보지만 또 중국 기록을 보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 없애면서 확대시켜서 동룡로가 된 거예요. 그 원나라 탱정구역은 행성, 로, 부, 주, 현이잖아요. 로가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 지역에 요양 심형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사니까 동룡보다 더 큰 동룡로로 이렇게 확대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가 동룡부보다 더 큰 이러한 바운더리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사인데 이 원사는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가 쓴 거지,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나라 사람들 기록이에요. 명나라는 한족이잖아요, 그렇죠? 한족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동룡로는 원래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룡로는 한반도가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요.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에 현통을 설치했는데 여기가 낙랑 땅이다. 진나라 의영간 뒤에 고구려 왕 고련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운거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하여 평양을 빼앗자. 그 평양성을 빼앗자. 그렇죠? 동쪽으로 옮겨가 압록수 동남 철혈이로 위치하였기에 그것을 예평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애들이 예평양이 있고 조선시대 평양을 머리에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당나라 얘기를 하면서 당나라가 고구려 수도를 빼앗자 그 유민들이 압록수 동남 천여리로 갔는데 이 평양은 지금의 평양은 예평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거짓말일까요? 다 맞잖아. 그러니까 예평양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평양이라는 말을 풀으면 평평한 땅이잖아요. 만주 지역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까? 평야지 되잖아. 요양이 가보면 사방 뭐 8, 90km 안에 산이 없잖아 거의. 그렇죠? 평야지 되잖아. 비행기로 가보면. 오히려 만주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 광활한 평양이라는 지명이 하나 나오면 큰일 납니까? 뭐가 이상해요? 아까 요와 설명드리면서 천의 참이잖아. 요양을 차지하면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몽고, 산해간 쪽, 발해 한반도로 다 올 수 있잖아. 여기가 지금 완전히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중심지 가장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광개토 장수가 팽창할 때 산이 많은 한반도로 오겠어요? 아니면 평야가 많은 만주 평원으로 가겠어요?
저 같으면 요하가 천혜의 참이고 그 지역에 식량 생산이 많고 물길이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쪽으로 가서 요동을 차지하고 기회가 되면 요서를 차지할 것 같아요. 저 한반도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 중위에 있던 집안에 있다가 집안은 산이잖아요. 평창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강은 앞에 있는 압록강인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압록강은 이 요하에 비하면 강의 활용도가 뚝 떨어져요. 배가 상류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압록강은. 물살이 빠르고 섬이 많고 밑에 뭐 톱이 많고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상류에서 하류로. 1930년대 봉전 통지를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증기선이 막 나왔잖아. 그래서 이 증기선도 구간으로 배가 갈 뿐이지 한 번에 뭐 200대, 300대 배가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압록강 입구부, 다음에 뭐 상류부, 중류부, 다음에 뭐 수원 이렇게 해서 구간 배가 가지만 배가 막 400, 500이 쫙 못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증기선인데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범선은 갈 수가 없죠. 사람의 노를 짓거나 바람의 힘으로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 아까 설명드린 요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 길이가 3,800m. 그런데 배가 1,428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강을 한번 가서 보면 딱 들어오죠. 평평한 평야지역에 강폭이 막 지금은 수량해 주려 물은 별로 없지만 그 강폭이 지금도 거기 요하 대교 이런 거 보면 뭐 길이가 뭐 2km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길어요, 다리가. 그 옛날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강물이 불어서 그 정도의 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쪽부터 한번 다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그 역사를 현대 학자들이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서요화겠죠? 요게 이렇게 서요화가 되고 여기 동요화, 여긴 동요 합류되는 거, 요게 이제 요화 줄기입니다. 줄기고 여기가 요양, 그렇죠? 이제 요쪽이 심양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택 보이시죠? 요택.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나라 당나라에서 여기 건너려면 이 요택을 건너야 되는데 또 요택 중간에 이런 또 강이 몇 개가 또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요택이 이게 지금 여기부터 이 길이가 1,000리, 이 폭이 200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나라가 그린 지도인데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요택을 이제 이렇게 그죠?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택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스스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못 건너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건너오지만 막 수만 명이 쫙 건너온다는 거는 상상을.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이 곡을 칠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삥 요택을 피해서 이렇게 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로 이렇게 오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 오늘 하는 거 압록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수서 당서에 나오는 압록수가 이쪽이 압록강이라면 얘네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압록강을 올 이유도 없지만 평양성이 여기라면 그죠? 여기라면 얘네가 이렇게 압록강을 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압록강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그게 산이에요, 산. 그 조선 초기 기록에 이 압록강에서 요양 사이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신이 제일 가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이제 황제 생일이니까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가야 돼. 근데 막 동상 걸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 산이 많으니까. 물살이 빨라가지고 4월 동안 쉬고 이게 사신이 사흘을 쉬게 되면 생일날 못 가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뭐 여기 뭐 호랑이도 많고 살이 많으니까 산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조선 사신들이 이제 이쪽으로 사신이 갈 때 주로 여기서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이제 호랑이 막으려고 이렇게 뭐 보쪽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압록강에서 이게 요양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당 전쟁 때 얘네가 삥 돌아가지고 지금 압록강에서 이 평양을 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겠지만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압록수에 왔다 그러는데 배를 타고 온 길이 한 개도 없어. 이게 지금 그죠 고구려 천리장성에다가 다 막혀 있잖아. 그러면 수당 애들이 이쪽 압록수로 오려면 육로를 못 오잖아. 근데 수당 애들이 압록수 왔다는 기록은 많은데 배를 타고 온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옛날에는요 사신이 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잖아. 도해, 바다를 건넜다. 월해,
바다를 넘었다. 그런데 수단지대 압록수 치면 많이 나. 뭐 수나라 장군 우문술이 압록수에 왔다. 온단 말이야. 근데 수십 경을 쳐봐도 압록수는 육로로 온 거야. 그러면 압록수는 육로에 어디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그 명나라 때, 명나라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요 지역을 이제 직접 차지하잖아요. 요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지금의 요하입니다. 요하고 이제 요게 이제 3차라는 게 여기 세강이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심양에서 만났던 태자, 다음에 심양 쪽에 호나, 그렇죠? 심양 쪽에 호나, 다음에 여기 요양 쪽에 태자, 그다음에 요하의 줄기, 요 세 강이 만나는 데가 3차입니다. 3차.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항상 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중요한 진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강. 그래서 이게 고대 어떤 지역을 방어하는 데는 항상 성을 쌓거나 도시를 정할 때는 이런 큰 강 쪽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뭐 여기는 요양, 여기는 심양, 여기는 철령, 여기는 개원. 항상 이런 큰 강이 도시를 지키는 방어 거점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는 강을 연구하지 않으면 도시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강을 알면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2014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 끝난 한참 뒤에 역사 지도집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강역 변천과 지도 발전. 근데 이 지도책을 낸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 그 중국의 영토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압록 평양의 문제가 고구려 역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어떻게 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전쟁은 안 되겠죠, 그렇죠? 나거나 뭔가가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은 반드시 역사 영구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자기네 땅이라 그럴 거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려면 이런 압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뭐 평양, 살수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가 희박해지죠. 왜냐하면 영토의 싸움은 이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파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진영력이기 때문에 파워가 없으면 외교에서 밀리면 하물며 이론적으로까지 밀리면 더 곤란한 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 중국이 이 한중 간의 국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그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진시황제 진나라 때입니다. 그렇죠? 여기 북한 평양이 진나라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보세요? 지금 이 그림 생소한 게 아니라 북경이라든가 어떤 중국의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한반도 지도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네. 이게 지금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지도가 우리나라 옛날에 있어 뭐 교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서한때죠.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한사군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그 한사군의 파워가 특히 그 한사군 중에 평양에 설치되어 있던 낙랑의 취소가 힘이 있어서 400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서울까지 지금 한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국시대 때도 그렇죠. 여기 북방민족 위나라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그렇죠. 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중국이 1980년대에 중조 병개사를 해서 이미 80년대 국경사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가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정치의 신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우리가 아직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지금 서점에 가보면 학술적인 역사 지도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국경사를 연구 안 하고 역사지를 연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 교수들이 몇 명 모아서 현장 교사가 모아서
학습 용어로 해놨지만 그 내용을 보면 틀린 게 많다는 얘기지. 다 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동부가 그죠? 역사전에서 48억짜리 지도 만들었다가 국경선 문제 정리가 안 되니까 출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변경 문제, 국경선 문제, 역사 지명의 문제, 이런 결국은 이런 압록강 평양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한글 통보 없이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선을 긋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아. 그다음에 서진 때도 그렇죠. 서진 때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동진 때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수나라는 게 또 수행자가 여기 그죠? 요하를 건너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나라 때는 이제 이 요하를 못 건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는 이제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를 치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안동도읍을 평양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금 당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5대 19식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태조 왕건이 제2수로 삼았던 서경이 그렇죠? 여기가 돼야 되는데 그 서경이 이걸 평양이다 보니까 평양을 여기다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은 다 요나라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북송시대 때도 요것도 이제 요렇게 그죠? 요건 이제 천리장성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구려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이어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천리장성을 쭉 거버리니까 이 북쪽 땅이 다 고려 땅에서 밖으로 빠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고려사라든가 사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 때도 이렇게 천리장성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원나라 때인데 요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렇죠? 아까 이제 원나라를 할 때 동령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최탄 등이 서경 등 60여성을 들어서 투항하자 몽고가 그 60여성을 묶어서 동령부로 삼았다. 근데 그 동령이고 서경이 평양인데 그걸 그저 평양에다가 찍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조선 영토가 이렇게 못 가잖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원대사를 연구해 보지만 원나라 때 원나라와 고려의 국경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죠. 없어요. 근데 중국 사례에 보면 원나라의 국경은 압록강 건너 요 중간쯤이죠. 근데 지금 한국사에 보면 평양에 동전부를 찍거나 평양 남쪽 황해도 쪽에 찍어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정동행성 자리인데 정동행성의 국경선이 그어질 리가 없지. 그러면 요양행성하고 정동행성 사이에 어디 선을 그어야 맞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려가 주권을 뺏긴 게 아니잖아. 고려왕이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저 황해도 쪽에다가 선을 거누면 그 지명 위치가 잘못된 거지. 그게. 안 그래? 그래서 원나라 때도 국경선이 바뀌어야 되고 원나라의 국경선이 나중에 명나라가 되면 조선과 명의 국경 라인이 되는데 명나라 때 국경 라인은 아까 얘기했죠. 압록강 건너 180리라고. 이 180리라는 거는 원나라 때 국경선을 이해받을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명나라가 지금 이게 만주 쪽 역사지를 모르는데 지금 선을 긋지 않지. 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국경선을 그대로 이해받은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 초기 1480년대까지 국경선이 여기 180리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압록강과 요양구 사이에 험주나 산 고개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명나라 때인데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압록강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저런 기록이 있어요. 그 왕조실록을 보면 이 지금의 압록강, 이 압록강을 건너면 상국의 땅이다. 명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나라 땅이네. 근데 또 명나라 기록을 보면 책문을 벗어나면 조선의 땅이다. 그럼 뭐야? 이 지역이 명나라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공간에는 180 압록강 북쪽 180리 되는 그 지역에는 한족이 많이 살겠어요? 아니면 이쪽 평안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겠어요?
여기서 건너간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신이 여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 여기는 애들이 숙박도 해주고 토육도 해주고 짐도 날라주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조선의 사신을 접대하면서 먹고 사는 게 주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 180 지점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경선이 요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명나라 때 얘네가 요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이쪽 지역은 명나라가 차지하지 못해요. 넓잖아요. 명나라가 이 광활한 만주족 지역을 차지할 리가 없잖아. 물론 현대 지도를 보면 색깔 똑같지만 이 지역을 명나라가 차지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지금 만주족 땅이란 말이야. 뭐 건주의 여진, 해서의 여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명나라가 차지한 적은 요 라인.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 라인은 지금 이렇게 성으로 표시했죠. 근데 명나라 때 이 성은 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요동 변장이라고 부르는데 가보면 이건 성이 아니라 이건 방어선이에요, 방어선. 왜냐하면 요 라인 이제 이게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저기 몽고 애들이 올 수 있는 길목에다가 중요한 군사적인 진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중국이 이제 어떤 왜곡을 하나 있냐면 만리 장성의 시작점이 압록강이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 명나라 때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만리 장성 시작이 여기 산해관이 아니라 동쪽으로 700km 더 와서 지금 여기가 장성 시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나라 지도 보면 성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딱 끊어져요. 압록강까지 안 와. 주로 이제 명나라 1562년 16세기가 되면 이쪽에 만주족이 자꾸 공략을 하니까 지금의 그 압록강 하류에다 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성을. 그런데 그 성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성이 아니라 그 명나라에서 쌓았던 전초 기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보면 장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중국 애들은 장성의 개념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렇죠? 원래 장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공 축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연결돼야 되잖아. 그러면 성과 성 사이에 있는 산은 장성이 아니에요. 장성의 역할을 하는 산일 뿐이 장성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진나라 때 쌓았던 장성이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요나라라든가 금나라 현재 중국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56개 민족이 쌓은 성도 하나의 중화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라나 금나라 고구려가 쌓았던 성도 만리 장성의 범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하를 따라 쌓았던 고구려 장성도 만리 장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리 장성에 보면 요나라나 금나라가 길림족에 쌓았던 지금 성도 만리 장성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통적인 경향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장성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장성선도 중국 애들 장성이라고 보자 우리 한국 학교에서 요거 장성을 반박을 이건 장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그죠 반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나라 때의 국경선도 여기가 아니라 요까지 180리가 공지, 공백지, 완충지대로 두어야만 된다. 그때 역사 왜곡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도 압록 두만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백두산 정계비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에 강희 왕자 세우지만 그 백두산 정계비 보면 뭐 서위 압록 그렇죠? 동이 토문. 근데 지금 이 토문강이 토문이냐 뭐 두만이냐 소리 많잖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쪽에 서위 압록이지만 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 한반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잖아. 살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가 과연 국경선으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이것도 다시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국경선을 연구한 거는 상고산 별로 없고 주로 이 백두산 정계비 이후만 연구한 거예요. 이후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국경의 문제도 해야 되고 이런 국경선 문제와 물려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압록, 평양성, 살수 이런 상고사 문제가 풀리면 이런 후대 문제도 아주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중국과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승세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문제가 평양과 압록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예요.